자, 여러분들 정확히 29경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가을 야구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겠죠. 결국에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가을 야구 가능성과 경우의 수 여러분들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데니얼 힘입니다. 자, 일단 말이죠,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기 미라클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다 졌던 경기를 막판에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뒤집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대했던 팀이 오클랜드 아슬레틱스,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와일드카드 경쟁하는 팀 아니겠습니까? 8회 말 상황, 투아웃 2인 상황에서 8대2로 뒤지고 있었던 경기였는데, 구리엘 주니어 선수의 기적같은 말로 홈런이 나오게 되면서 동점을 만들어냈고요. 9회 초 다시 한번 또 실점을 하면서 리드를 내줬습니다만은 9회 말 상황에서 또 나왔던 시미언 선수의 3런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으면서 재밌게, 그리고 기적같은 끝내기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졌던 경기를, 그리고 상대가 오클랜드라는 점을 생각을 했었을 때 큰 의미가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론토는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오늘 같은 기적 같은 승리, 오늘 같은 경기를 뒤로 하고 제대로 이제 시동이 걸리지 않을까, 너무 희망 고문인가 여러분들? 일단 오늘 경기는 미라클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서부터 차근차근히 현재 상황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가을 야구 가능성 그렇게 높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희망은 남겨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는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탐파베이 레이스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와일드카드 정도, 물론 와일드카드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현재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양키스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 이 두 팀이 와일드카드 1, 2위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뉴욕 양키스하고는 6경기 반 차고요. 보스턴 레드삭스하고는 5경기 차입니다. 경기 차이로 놓고 봤었을 때 이거 경기 차이가 너무 큰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의외로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133경기, 보스턴 레드삭스는 137경기를 치렀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경기 수의 차이가 있다 보니 각 팀들의 이 패수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스턴 레드삭스는 59패,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62패, 이렇게 봤었을 때 치른 경기 수의 차이가 있다 보니 지금 이 시점에서 3경기 정도 차이가 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오클랜드도 위에 있죠, 시애틀 메리너스도 위에 있죠. 올라가야 할 단계가 많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서부터 남은 29경기에서 거의 대부분을 이겨야 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남은 일정을 보면은요,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7경기, 미네소타 트윈스와 7경기, 뉴욕 양키스와 7경기, 그리고 탐파베이 레이스와 6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볼티모어 오리올스 지금 최하위죠. 미네소타 트윈스 또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꼴찌 팀과 14경기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었을 때, 물론 볼티모어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절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위권에 있는 팀들과 많은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점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에게는 큰 이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계산을 좀 해봤는데, 이번 오클랜드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고요. 그리고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남은 7경기에서 5승 2패, 미네소타 트윈스와 남은 7경기에서 5승 2패, 그리고 뉴욕 양키스와 남겨둔 7경기에서 5승 2패, 탐파베이 레이스와 남겨진 6경기에서 3승 3패를 거둘 경우에는, 물론 이 또한 쉬운 결과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이게 현실적으로 베스트 시나리오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남은 29경기를 치를 경우에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90승 72패로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과연 90승 72패가 와일드카드 한 장을 거머쥐는데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이 또한 상당히 베스트 시나리오로 짠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토론토가 잘해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경쟁 중인 다른 팀들이 승률 5할 미만의 기록을 해야지 결국에는 가을 야구가 가능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쉽게도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보스턴 레드삭스하고는 경기가 남겨져 있지 않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뉴욕 양키스와 7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정말 최고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뉴욕 양키스와 남겨준 7경기 모두 다 수입을 하는 거겠습니다만은, 게리 콜도 있죠.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뉴욕 양키스가 경기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비현실적인 게 아닌가 싶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승 2패도 결코 쉬운 기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미래는 알 순 없습니다만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남은 29경기에서 19승 10패 정도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쩌면은 가을 야구 마지막 티켓 한 장 거머쥘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29경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절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게는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결국에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필요한 시점인데, 일단 오늘 기적 같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는 탄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오늘의 이러한 좋은 분위기를 꾸준히 살려가서 남은 한 달, 그리고 남은 29경기 잘 치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이죠?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 야구의 명언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자, 여러분들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가을 야구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19승 20패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내일 상상 중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 안녕하십니까, 데니엘 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류현진 선수의 선발 등판 경기 볼티모 오리올스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경기 초반 분위기 여러분들 다들 느끼셨나요? 상당히 류현진 선수가 조심스럽게 피칭을 했거든요. 예전에 류현진 선수한테 그런 모습, 특히 경기 초반에는 워낙 공격적으로 피칭을 하는 선수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류현진 선수가 경기 초반에 좀 장타를 많이 내줬던 그러한 경기 흐름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난 시카고 와이삭스전 같은 경우에는 홈런 3방 내주고 경기 초반에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류현진 선수가 조금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해가는 피칭을 했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고요. 일단 삼진도 잡아내긴 했었습니다만은 카운트 초반에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는 느낌으로 피칭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기 초반에 투구수가 조금 많았었고, 하지만 3회 때서부터는 조금 공격적인 피칭을 다시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류현진 선수의 구위 나쁘지 않았습니다. 구속으로 확인해봐도 그렇고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좀 있었다, 공끝이 나쁘지 않았다, 그런 피칭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류현진 선수의 최고 구속이 92.7마일 나왔고, 그리고 빠른 공의 평균 구속 같은 경우에는 시즌 평균보다 1마일 정도 높은 90.9마일 나왔습니다. 물론 메이저리그 다른 강속구 투수들에 비해서 아주 빠른 공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경기에 비해서 류현진 선수의 구속이 많이 나왔던 경기가 바로 오늘 경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3회 이후서부터는 상당히 공격적인 피칭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어느 경기보다도 오늘 류현진 선수가 빠른 공 의존도가 높았던 경기였습니다. 전체 볼배합을 보면요, 포심이 48%, 커터가 22%, 체인지업은 18%, 그리고 느린 커브는 12%를 기록을 했는데, 포심 패스볼의 비율이 거의 50% 가까웠거든요. 아마 올 시즌 류현진 선수의 선발 등판 경기 중에서 포심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경기가 오늘 경기가 아니었을까. 솔직히 저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업 비중이 조금 높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포심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아무래도 경기를 치르면서 빠른 공의 위력이 상당히 좋다 보니 자연스럽게 류현진 선수가 빠른 공을 더 많이 선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1회서부터 5회까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피칭이었죠. 볼넷 2개밖에 내주지 않았고 노히트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6회서부터 상황이 조금 꼬였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은 올 시즌 류현진 선수의 선발 등판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경기뿐만이 아니라 올 시즌 내내 좀 아쉬운 부분이 이 득점권 상황에서 류현진 선수의 피칭 내용이거든요. 특히 투아웃 이후 상황에 득점권에 주자가 나가 있었을 때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은데, 아마 올 시즌 내내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투아웃 이후에 득점권 상황에서 적시타를 많이 내주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투아웃 이후 득점권 상황에서 피안타율이 2할 9푼 6이고요.
그리고 POPS가 896입니다. 솔직히 이 기록만큼은 류현진 선수다운 그런 기록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투아웃 이후 득점권 상황에서 피안타율이 1할 8푼 1이었고요. 그리고 2019년 시즌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황에서 피안타율 1할 7푼 2리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할 때 피안타율을 기록을 하다가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거의 3할 때까지 올라왔거든요. 물론 올 시즌 뭐 다른 아쉬운 부분도 충분히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투아웃 이후 상황에 이렇게 높은 피안타율이 가장 좀 뼈아픈 결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위기 상황 하면은 또 류현진 선수인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주자가 나가고 난 이후에 그리고 주자가 득점권에 나가고 난 이후에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 기록이 조금 좋지 못한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오늘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상황에 이 체인지업 7투가 하나 나오게 되면서 그게 2타점 적시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경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볼티모어 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류현진 선수가 9월 한 달 남은 한 달 동안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 류현진 선수가 워낙 잘해왔고 그리고 그동안 류현진 선수가 워낙 위기 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에 더더욱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은 뭐 투수가 항상 잘할 수 없는 게 또 여러분들 야구 아니겠습니까? 류현진 선수가 실투를 많이 그렇게 던지는 선수는 여러분들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올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그리고 특히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그 실투 하나가 계속 정타로 이어지고 또 적시타로 이어지면서 좀 아쉬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지금 류현진 선수의 구위가 떨어졌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몸 상태에 문제가 있다. 절대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투가 한두 개씩 나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경기에서 아까 제가 류현진 선수의 구위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은 하이패스볼을 던지면서 오늘은 좌우 피칭보다는 위아래 피칭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아래 피칭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다라는 뜻은 그만큼 류현진 선수가 본인의 공에 구위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러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경기는 결과만 놓고 봤었을 때 상당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과정은 결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가 풀지 못할 숙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풀어낼 수 있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 항상 9월 한 달 동안 성적이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9월 1일이긴 합니다만은 현지 시간으로는 8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한 달을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류현진 선수 워낙 잘 던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빗맞은 타구 나왔고 그리고 시미언 선수의 실책성 플레이가 나왔고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실투가 나오게 되면서 경기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런 아쉬웠던 부분들은 류현진 선수가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류현진 선수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타선 지원만 조금 있었더라면은 그리고 시미언 선수의 실책성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더라면은 하지만 여러분들 야구에는 만약이란 것은 없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BKTV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